오후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보합권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 에너지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14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을 중심으로 결국은 AI 시대에 필요한 건 이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력 설비 종목군들 일제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바이오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꾸준히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비만 치료제 강세, 오늘 D&D 파마텍에 이어서 오늘은 셀트리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전 시장에 대한 에너지 전략.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시장의 지수, 거래소 지수는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800개에 육박하는, 이제 초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과, 전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재확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원전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한 확대, 그를 통해서 국내 원전과 SMR 그리고 SOFC 관련주들의 상승폭 확대는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주기기 그리고 기자재 부분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의 오늘 추가적인 급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140조 원 규모에 대한 인프라 구축 투자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4,200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니즈는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소프트뱅크는 해저 케이블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총 길이 8,000km에 대한 해저 케이블 투자까지 단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를 통해서 현재 오전 시장에서의 움직임, 전선, 전력기기, 원전, SMR, SOFC 등 전반적인 성장은 유효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초대형주 쪽으로 쏠렸던 그 수급으로 인한 약간의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현재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AI라고 하는 이 투자 심리 그리고 대형 AI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포인트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하드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의 대장주 중 하나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움직임.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상당히 잘 보여주면서 60선에 대한 재돌파를 보여줬던 오전 시장 대비해서는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안내드렸던 가격에서 7만 원 돌파 이후에 지금 3개월 정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횡보 기간이. 이 구간에서 이제 북미에서는 내년 정도에서부터 SMR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대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벌어졌던 이격이 줄어드는 구간에까지 진입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다시 한번 모아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와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사실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급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전일 상승력을 보여줬던 알테오젠과 D&D 파마텍은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그런 모습. 셀트리온이 미국 릴리 공장에 대한 인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관세에 대한 압박도를 해소하는 것.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됨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지금 10% 정도에 대한 상승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이오테크 쪽의 개별 이슈 그리고 물량 소화 여러 가지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알테오젠과 D&D 파마텍은 호재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셀트리온과 코론 티슈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겠죠. 자,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셀트리온의 상승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도 이번 17만 원에서부터 18만 원 돌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연말까지 미국 정부에 대한 승인을 4,600억 릴리 공장에 대한 미국 공장 인수를 진행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릴리 인수 작업 마무리가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미국 정부에 대한 승인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결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반영은 2026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26년에 이 공장에 대한 시운전,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은 27년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북미 공장 인수로 인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 이것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회라고 하는 성장 모멘텀이 확대된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전에 있었던 주요 매물대 돌파, 물량 소화, 충분히 기대감을 높이면서 목표 가격을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럭키세븐 전략으로 바이오주를 가져오셨는데 현 구간에서 이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일까요? 네, 방금 전에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코오롱 티슈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럭키세븐 방송을 막 시작했을 때는 10에서 11% 정도 상승을 보였던 그런 자리에서 지금 13%가 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1225억 12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TG-C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성공적인 전략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한 FDA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것이 종료된 이후에 품목 허가 신청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CMO 기관인 론자를 통한 CMC까지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마의 구간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번 자리에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증권사 레포트 상으로는 목표 가격이 1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저는 1차 목표 가격을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4,000원, 20선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럭키세븐 전략으로 코오롱 티슈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원고를 주셨는데 계속 탄력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손절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전략대 볼까요? 자,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재공략 해주셨던 전략이죠. 자,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어제 상향 주셨던 목표가 22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한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 아이센스 볼까요? 지난 12일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제시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목표가까지 홀딩해 볼까요?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8월 5일, 사실 3월달과 4월달도 추천드리고 거의 매달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승에 대한 이후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안착 여부, 이번에 로봇8이라고 하는 것과 액추에이터까지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로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죠. 자,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들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부터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목표 가격 22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전략으로 로봇 섹터의 대장 로보티즈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제가 8월 12일 날 안내 드리면서 이제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점,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좀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 고점인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의 강한 돌파 이후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물량적인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만 원, 2만 2천 원, 2만 500원 정도에 대한 안착 여부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강한 상승력을 기대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22만 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아이센스는 22,000원 돌파를 목표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